여러분들은 가슴 근육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벤치프레스를 선택하실 겁니다. 또한 중량이 높을수록 가슴 근육의 사이즈가 커진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중량을 올릴수록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슴 부위별로 3명의 남성에게 근전도 검사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낸 뒤 1등 운동을 뽑았다고 하는데요. 가슴 운동이라고 해서 당연히 벤치프레스의 순위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윗가슴, 중간가슴, 아랫가슴에서 벤치프레스는 다른 운동에 비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윗가슴, 중간가슴, 아랫가슴의 1위 운동은 각각 어떤 운동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측정은 윗가슴을 측정하였는데요. 다른 많은 논문에서도 인클라인 벤치프레스가 윗가슴에 가장 효과가 좋은 운동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검사에도 1등과 2등은 역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가 차지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벤치의 각도를 15도, 30도, 45도로 각각 테스트를 하였고 그 결과 3명의 남성 모두 45도 각도로 갈수록 상부 가슴의 활성도가 감소하고 전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높게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1등은 15도, 2등은 30도인 인클라인 벤치프레스가 차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각도에서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요. 제러미 애시어는 15도에서 윗가슴의 활성화가 가장 높았으며 다른 두 남성의 경우는 30도에서 윗가슴 활성화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15도와 30도를 번갈아 가면서 어느 각도가 더 자극을 주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운동이 상위를 차지하여 검사 결과가 끝날 줄 알았지만 제러미 애시어가 강조하고 싶은 윗가슴 운동은 핀치프레스라고 합니다. 핀치프레스의 경우 외국 인기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라 재미로 검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핀치프레스의 경우 아이소메트릭 운동법으로 가슴의 활성화는 높지만 근육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하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중량 스쿼트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중량 스쿼트가 아니라 벽 스쿼트로 하체를 키우려는 행동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윗가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앙가슴 운동은 어떤 운동이 1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높은 활성화를 보이는 운동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과학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되며 보디빌더들 몇몇이 좋아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바로 슬라이트 디클라인 덤벨 프레스입니다. 헬스장에 흔히 있는 디클라인 벤치가 아니라 벤치 앞쪽에 원판을 끼워 약간의 기울기만 주는 것입니다. 잠깐만, 디클라인 벤치프레스는 아랫가슴 운동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3명을 모두 측정한 결과 중간가슴을 활성화하는데 상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슴 운동 중 상위를 차지한 디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제치고 11%라는 차이로 압도적으로 좋은 운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티드 케이블 플라이이며 이 운동의 경우 범스테드, 닉 워커 등 보디빌더도 주로 하는 운동입니다. 케이블의 높이는 가슴 높이에 두고 중간 가슴결에 맞게 운동을 해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팔굽혀펴기입니다. 팔굽혀펴기는 운동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효과가 바닥이었지만 초보자의 경우 압도적으로 1위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초보자분들이라면 처음에는 팔굽혀펴기를 하셔서 어느 정도 근력을 키우신 후 머신과 프리웨이트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결과를 보기 전에 당연히 아랫가슴은 딥스지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는 딥스는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아랫가슴 근섬유 방향으로 운동을 해줄 수 있는 케이블 크로스오버가 상위를 차지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근데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딥스는 저 밑에 있고 케이블 플라이도 5등을 차지했네요. 그렇다면 1등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티드 케이블 플라이가 1등을 차지하였네요. 시티드 케이블 플라이의 경우 스탠딩 케이블 플라이보다 더 안정적으로 몸을 지탱하여 아랫가슴에 더 집중할 수 있어 1등을 차지하였고 2등은 디클라인 덤벨 프레스입니다. 이번 검사 결과에서는 아랫가슴과 중간가슴 운동이 동일하게 상위를 차지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시티드 케이블 플라이와 디클라인 덤벨 프레스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시간도 아끼고 중간가슴과 아랫가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가슴과 아랫가슴의 운동이 동일하므로 중간가슴에서 각각 어떤 운동들이 높은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르미의 경우 팩백머신, 시티드 케이블 플라이, 핀치프레스가 상위를 차지하였고 알렉스의 경우 15도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시티드 케이블 플라이,
디클라인 덤벨 프레스가 상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헬린이인 라자의 경우 푸시업, 시티드 케이블 플라이, 밴드 푸시업이 상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푸시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고 초보자든 경력자든 시티드 케이블 플라이가 3위를 차지하였네요. 이번 영상으로 근전도 검사를 통해 우람한 가슴을 만들 수 있는 윗가슴, 중간가슴, 아랫가슴에 좋은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존 루틴에 바로 추가하여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들이므로 가슴 운동하는 날 추가하여 운동을 해주신다면 효과적으로 우람한 가슴을 만드는 데 효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본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폼롤러로 충분히 가슴 부위와 협력근을 이완시킨 후 본 세트를 들어가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득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으신 건 아니죠? 해공남이었습니다.